그래서 공부하러 오시는 분은 다 행복한 분들입니다. 집에 몸이 아프거나 뭐 집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못 오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방학 다 돼가는데 방학 안 하면 그런 사람이 그건 없겠지만도 송년회 때 4대 화가고 4대 서예가 미분 고였는데 이게 독특하다. 사비로. 이번에 1일 보기 쓰면 변각 사삽이라 뻘벌삽 끌가래울삽 맥힐삽 매일 글씨 쓰는데 하루라도 글씨를 쓰지 않으면 생각이 끌거려운 것을 곧 느낀다. 방학하면 됩니다. 오늘 148페이지 청가시 148페이지 효출 정자사. 이 정자사는 그 절왕성 항주에 있는 소가에 있는 절 이름인데 새벽에 정자사에 나가서 정자가 이제 불교인데 자기 마음 깨끗이 해가지고 자비를 베푼다. 정자사에 나가서 임자방구는 친구를 전송하면서 자방은 이제 자고 그냥 주도 계속 보는데 기둥 줬죠. 기둥 머리에. 이게 좋은 집 보면 덜보요 덜보 밑에 이거 받치는 여기 두공이고 주도 배 기둥머리 주도 배 그래서 자가 뭐 자방 그대가 뭐나라 그대가 반듯해라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별시인데 송별시인데 전별시인데 전별의 내용을 없고 전부 풍경 이야기만 해놨어요. 그래서 뭐 풍경시로서는 좋은 시인데 이별시로서는 별로 좋은 시라고 볼 수 없어요. 필경서호 유걸 중에 풍광불려 사시동을 접천연여 무궁벽한데 영일화하는 별양홍을 필경은 마침내 마칠경 부사가 되면 마침내 동사가 되면 마친다. 마침내 결국 서호가 유걸중은 양의 철다니까 한이람 유걸중에 항주에 있는 유명한 그 호수 서호 유걸중에 풍광은 이제 풍경 뭐 경치 바람과 햇빛이니까 경치가 사시동 사계절과 같지 않구나. 여름 경치가 나머지 봄, 가을, 겨울 경치하고 다르구나. 서호의 경치가
소의 경치가 계절마다 다르다. 접천, 하늘에 이어진, 하늘에 닿은 연엽, 연꽃잎은 무궁벽, 무궁이 부사가 되어 있고, 끝없이, 뭐 한없이, 가없이 푸르고, 여름에 가면 소에 연꽃이 확 피어 있는데, 그 연꽃도 이제, 연꽃보다도 연잎이 더 많잖아요. 연잎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영일은 비출 영자. 오른쪽에 부분을 또 앙자로 써도 되고, 또 꽃뿌리 형태로 써도 되고, 햇빛에 비치는 연꽃은, 연꽃 하자, 연꽃은, 별량은 별도의 모양, 별도의 모양인데요. 이것도 부사로 쓰면 특별히 붉구나. 그래서 여기 뭐 이별에 관한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도 이렇게 이제 그 연꽃 변하듯이, 그대 떠나고 나면 일이 뭐 풀었다가 붉었다가 변한 것 같다. 마침내 소의 6월달 모습은 그 경치가 다른 사계절과 더불어 같지 않네. 영동자. 예를 들면 여사시 불동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틀린 것인데, 그러면 불자의 그 지배 범위가 다 걸리기 때문에 불자가 앞으로 가서 여사시동. 우리나라 사람들 걸릴 때 보면 영어도 콩리 서 있듯이 한문 지은 것도 여사시 불동 이런 식으로 짓고, 하늘에 닿은 연잎이 뭐 식물 중에서는 연잎이 제일 크지. 나무 중에서는 오동이 제일 크다 했는데, 보니까 홍콩 가보니까 고무나무가 이제 오래 사니까 고무나무는 자꾸 잎이 커져요. 그러니까 고무나무, 홍콩에는 남부지방에 있는 고무나무 잎이 우리나라 오동보다 더 크더라고요. 연잎이 무궁하게 끝없이 푸른데, 푸른 빛이 쫙 깔려있고, 그 다음에 햇빛에 비치는 연꽃이 분홍빛이니까 그 파란 아주 짙은 녹색의 그 연잎 위에 연꽃이 돋보이잖아요. 꽃잎은 특별히 붉구나. 소에 핀 연꽃을 얽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작자 양말리는 앞에 몇 번 넣었고, 남성 때 주자하고 같은 사람인데, 이때 이제 시온시를 많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 차시 묘사료, 제목 해석, 차시 묘사료, 서호유월, 청신적 묘풍광. 햇빛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동쪽에서 막 뜨는 것 때문에 연꽃이 더 반사되어 가니까 더 잘 보입니다. 이 시는 묘사했다. 요자는 완료를 나타내는 그런 종결사. 목적어는 서호유월 정신적 미호풍경. 목적어는 풍광인데, 미호풍광. 어떤 미호풍광? 6월, 맑은 새벽신자, 새벽의 아름답고 좋은 풍광을 묘사했다. 더듬을 묘, 백길사. 그랬는데, 이 시는 용, 서서, 그 다음에, 목적어가, 대안전 미경적 묘사하야, 친탁, 속옷친인데, 속옷친자가 이제, 글자대로 옷 옆에 친할지니까 옷에 탁 친하게 붙으니까 속옷친자인데, 또, 동사가 되면 딱 달라붙는다. 또 이제 받쳐준다. 뭐 돋보이게 한다. 친탁 하면 돋보이게 한다. 뭐 꽃에 대해서 이제 꽃잎이 돋보이게 하고, 근데 까만 옷에다가 노란 가위 보던데 실로에 두르면 돋보이잖아요. 송별 시적 심정, 송별할 때의 심정을 친탁 돋보이게 했다. 무엇을? 대안전, 눈앞에 아름다운 경치의 묘사를 써서, 이때 묘사는 명사, 눈앞에 눈앞에 마주한 아름다운 경치의 묘사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레자는
일종의 접속사처럼 모험해서 접속사처럼 해서 송별할 때의 심정을 친탁 본래는 밑으로 친인데 전생공대가 친대서 잘 나타내요. 그러니까 가위, 이시는 가위, 뭐라 말할 수 있다. 장심도군이 별유심지. 장심도군이 별유심지는 장심은 이제 장인은 기술자입니까? 기술자의 마음, 요즘 같은 아이디어, 도안 이런 게 이제 장심. 기술자, 근데 목숨마다 집을 짓는 좀 이제 양식이 다르니까. 옛날에는 특허를 내거나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지만, 장인의 창조하는 마음, 장신. 창조적인 마음을 홀로 운용하여서 따로 깊은 뜻이 있다고 가히 말할 수 있겠다. 마침내 서호 6월달에는 풍광이 다른 사계절과 더불어 받지 않는 하늘에 닿은 이제 여름에만 있는 하늘에 닿은 연꽃잎은 무궁하게 푸르고 햇빛에 비치는 연꽃은 특별히 붉구나. 그 다음에 150페이지 입직은 이제 들어가서 숙직한다. 근데 시집의 제목은 본인이 붙인 것도 있고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그 다음에 시집 편찬하는 사람이 또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붙인 제목이 너무 길 경우에는 시집 편찬할 적에 대부분 잘라버리고 그중에 핵심적인 글자 몇 개만 씁니다. 요걸 입직은 들어가서 숙직한다. 직인자 숙직한다. 지킨다. 일본다. 우리 서울에서 일찍 그날 이제 당부이다. 당직 담당하는 당부이다. 그 시골에서 고직이 사는 그 직자도 이직자라고 불러. 주필 때도 역시 양관리하고 주자하고 같은 시대다. 이거는 대궐에 숙직을 들어가가지고 옛날 관원들이 대궐에서 숙직을 하는데 대궐에 숙직을 들어가서 임금한테 이제 하사주를 바꿔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관리들의 즐거움을 보람을 표현한 그런 시라.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이 청가시에는 했지만 실제로 청가는 여러 사람이 말이고 한 300소 정도 시가 들어있는데 대궐에서 행사하고 임무에 대한 그런 시가 유달리 많이 있어요. 별로 문학성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교재가 중국서 시골 서당에 그 학습 교재를 많이 써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 서당 아이들한테 이런 시를 읽으면서 너도 공부 열심히 해가 잘하면 임금님 가까이서 숙직도 하고 임금님한테 술도 얻어 마시고 아주 좀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 생긴다. 열심히 공부해라.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게 협도 지본하한데 자사전선 자사차를 귀독당 청불매하니 월구초상 자미화를 높게는 푸른 괴자는 개술 느티나무가 아니고 그 문단 잘못되었고 회나무 요거 일단 바람이 개가 아니고 원래 회니까 표준말이 화나무도 되고 회나무 아카시아 잎 비슷하게 생긴 나무 있잖아요. 중국에서 아카시아보다 양계라 부르는데 양계라 부르는데 서양 아카시아는 동양에 듣는데 1800년 말기에 이제 독일 사람들이 중국 청도에 이제 갖다 심어가니까 중국 청도에는 사태가 많이 나니까
아카시아로 가고 이제 사방 안 나갔다 심었고, 거기 이제 일본 들어가고 다시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 묘지를 갖다 중시하는데, 아카시아 저는 뿌리가 자꾸 침투하게 해가지고 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나무인데, 저는 63년도 박 대통령이 사방공사 때 아카시아를 많이 보호해가지고 산에 아카시아가 많이 퍼졌는데, 아카시아는 또 이제 목재는 별로 못 쓰는데 벌꿀 키우는 데는 밀원이 되니까 좋은데, 아카시아가 이제 참나무한테 못 이겨요. 참나무한테. 그래서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고, 벌도 없어지지만 또 밀원도 없어진다. 푸른 회나무가, 이제 대구에 들어오는 길에 푸른 회나무가, 중국에는 이제 이 회나무가 많은데, 북경의 시수가 회나무고, 그 다음에 협도는 길협자, 길을 끼고 있고, 길 양쪽에 쫙 서 있고. 옛날 시골에 그 신장도에 보면 그 나무 쫙 서 있듯이. 그 대구 들어오는 앞에, 이게 회나무가 한 1000년쯤 삽니다, 정말. 수명이 아주 긴데, 이제 자기가 이제 대구에 들어오는 광경인데, 푸른 녹색 회나무가 길을 끼고 있고, 거기에 혼아, 전문 혼자는 명사되면 저녁, 하는 까마귀였자, 저녁 까마귀가 모여드는데, 대구로 이제 숙직하러 들어올 때 광경. 이 새는 아침에 밖에 나갔다가 해가 지면 사람들 주변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자사는 뱃을 이름인데, 자는 살핀다. 자사가, 이제 자기 뱃을 자사인데, 자사가 선은 떨친다. 전한다. 선은 떨친다. 임금의 그 이제 명을 전하고, 임금의 명령을 선포하고, 앉아서, 임금이 이제 근무 마치고 나서 앉아서 임금이 차를 내리네. 내리는 사자, 차자. 차인데, 우리나라에서 발음을 다 구고, 중국도 이제 양재강 북쪽은 차라고 부르고, CHA. 양재강 남쪽은 타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표준말로 차로 바꿨어요. 그래서 양재강 남쪽에 타가 이제 인도로 가고 띠에가 되고, 그게 영국에 가서 T가 됐어요, T. 자사가 임금의 명령을 선포하고 나서 앉아서, 요게 자사 요 칙자입니까? 자사입니까? 칙사, 임금 명령을 전하는, 요거에다 아는 사람들, 남 칙사면 임금 명령을 전하는 사람, 칙사, 잘못 읽은. 칙사, 이 세상에 제일 큰 도둑놈이 잘 모르면서 큰 소리 치는 선생이라고 봅니다. 칙사, 잘못하면 지적하게 됩니다. 칙사가, 칙은 이제 임금 명령이고, 임금 명령을 전하는 이 역사사자가 신부름꾼, 또 그 사진사자하고 통해요. 책에 글자는 사진사자고, 본래 우리가 쓸 적에는, 그거를 먹고, 그래서 이름할 때는 역사사자 씁니다. 요거대는 그냥 자사가 아니고 칙명을 나로 하여금 전하여 선포하게 하고, 또 그 일을 끝나고 나서 앉아서 임금님 내리는 차를 마신다. 그 다음에 그 장면이 계속 바뀌는데, 첫 구는 이제 대궐에 출근할 때 모습이고, 해그름에. 그 다음에는 임금 명령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비는 돌아오는 기자. 옥당은 대궐 옆에 달린, 중국에서는 한림원을 옥당이라고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홍문관, 세 가지인데. 홍문관 관청은 밖에 있지만도, 홍문관 관리들이 그 대궐 안에 가면 거처하는 방이 있어요. 그곳은 이제 임금을 대신해서 글을 지어야 되고, 또 임금의 선생이 되니까, 그 송문관 관원이 다 와 있는 건 아니지만도, 몇 명이 그 당번 몇 명은 그 와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옥당에 이르니, 이제 그 대궐 옆에 있는 한림원의 그 숙소에 이르니까, 청불매, 맑아서 잠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황홀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똥말똥해가지고 이 꿈이가 정신가 싶어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데 대구레 하나도 임금하고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날 저녁에 임금이 자기 명령을 갖다가 나라 화의금 선포하게 했으니까 그러다가 차도 한잔 넘어가 있으니까 돌아오니까 이런 일이 꿈이가 정신가 싶어가지고 말걸 청전에 말똥말똥해서 잠이 오지 않는데 월구는 낚시 바늘부 낚시 바늘이 새로 만들었고 구자 그거는 이제 낚시 바늘 모양 낚시 바늘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낚시 바늘이 노래성 되고 삼각형은 이 구자하고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월구는 이제 모르겠고 뭐 바다보 조금 작은 소성딸이나 뭐 검은딸 인공 하여튼 내가 보니까 이제 뭐 하얀 딸이 검은딸이 네. 우리말로 눈썹딸이 낚같이 생긴 딸이 이제 처음으로 자미화는 이제 그 백일홍이 목백일홍이 자미화인데 자미는 원래 하늘에 있는 별 이름인데 이 자미성이 대거를 주관해요. 그래서 옛날에 대골가에 이 자미화를 많이 씁니다. 자미화의 상 오른다. 자미화 위로 오른다. 누워 있으니까 달이 뜨니까 자기 달과 자기 사이에 자미화가 있으니까 달이 자미화 위로 오르는 것다. 푸른 회나무가 길을 끼고 있고 길 양옆에 서 있는데 그 회나무 위로 저녁의 까마귀가 모여드네. 모일 집자도 위에는 새 주자고 밑에 나무 목자고 나무에 새가 모여든다. 오늘 복잡하니까 그만. 저런 경우 열리네. 병아리 같아. 이래서 생각하면 시간 반대 걸리고 또 먹던 말 다 하니까. 약속. 그러면 그냥 그냥 이 모일 집자가 위에 새 초자 밑에 나무고 나무에 새가 모여든다. 새가 날라든다. 아주 묘한 거지. 그 다음에 조칙을 나로 하여금 전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앉으니까 임금님이 차를 내리네. 차를 내려서 차를 마셨대. 그 다음에 다 마시고 나서 임금님하고 하직하고 나서 내가 이제 축직할 옥당으로 돌아와 이르니 정신이 맑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때 그 낚시처럼 생긴 달이 처음으로 막 자미화 위로 솟아오르네. 그다음에 작자 관계, 작자의 간단한 소개. 주필대 1126년 1604년 주자하고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주자는 1130년에서 1200년까지 남송의 시인 이제 크게 보면 송나라지만도 960년부터 1127년까지는 북송 1127년부터 1279년까지는 남송 자는 자충 이름이 필 때 반드시 크라고 하니까 자가 자충 그대가 크게 안 되고 그대가 속을 채우라 자충 일자는 홍도 일단 다른 한자는 도를 넓히라 도를 키우라 자호 평원노수 늙은이 숫자 길주 여령인 운막려 오두막려 길주 여령 그 강서성에 있는데 지금 강서성 기란 이 송나라 때는 유명한 문학가들이 전부 강서성 사람입니다. 왕안석, 구양수, 정공, 황정견, 그다음에 진사 출신, 중국 진사는 관급제자고 관지,
우성상, 해설이 우성상이랍니다. 성상 정성이고, 그래, 입국공이 보여졌고, 마치자, 졸은 자, 마치를 졸 자는 맹대로 살다가 죽으니까, 시호를 문총이라고 내렸다. 문사에 능했다. 문장에 능했고, 당시에 시인과 교유한 바가 많았다. 주입국 문총공집이라는, 주입국 문총공집이라는 문집이 있다. 그 다음에 제해, 제목을 풀이하라. 차시 전명은 입직 소대 선덕전 사차이 퇴라. 본래 이 시의 완전한 이름은 소대 입직하여 소대 이제 불을 소자 대할 때자 입직하여 임금이 불러서 임금을 대면해가 있고 어디에서 진덕전 궁을 이름 진덕전에서 임금을 대면했다가 진덕전 그 다음에 임금이 차를 내려서 그 마시고 물러나서 지언시다. 입직은 즉 진궁 치반공직 입직이란 말은 곧 이제 궁으로 나가서 진궁 치반 자기 반을 만나서 자기 당번 때를 만나서 이제 반을 정해놨는데 그 반에 해당되어서 공직 직분에 이바지한다. 직분에 이제 종사한다. 소는 뜻이고 소대는 불러서 마주한다. 즉 황제 조령하야 정거 순문국서라. 소대란 말은 소도 본래 발음은 조라. 곧 황제의 조령, 황제 조령은 황제 임금의 명령 조자 조령 임금님의 명령에 응해서 황제 명령에 의해서 정거는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가서 순문국사 물을 순자 물을 문자 임금이 자기한테 복사에 대해서 묻는 것을 소대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썼어요. 본시는 함축지 표료료 작자 수조전 복자 불안적 심정화 수조후적 격동 쾌위지 정 하야 형상지 각화 출료 기재 목욕 황은시 내심적 기복 변화. 근데 중국말은 그런 문제는 안 되고 워낙 길어가 있고 문제죠. 본시는 이 시는 함축지 진짜가 부사와 점사인데 함축적으로 그것부터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속으로 먹물 함자 상을 축자 함축적으로 표료로 드러냈다 나타냈다. 무엇을 표로의 목적어가 작자가 수소전 부름을 받기 전의 임금이 이제 부르기 전에 이제 기대할 때의 복잡하고 불안한 심정 환의 엔더와 또 수조 후적 이제 부름을 받은 뒤의 격동하고 격할 격정을 격하게 이제 뭐 마음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아주 유쾌하면서도 위로되는 그런 심정을 그게 목적어가 표로했다 나타냈다. 그래서 형상지도 역시 부사 형상적으로 아주 눈에 보이듯이 형상적으로 이제 상을 뚜렷하게 보이듯이 각화로 새기고 그려내었다. 각화 출료는 이제 동사 뒤에 붙어가 있고 출은 동사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보조 동사고 로자는 이제 완료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 각화 출료 새기고 그려내었다. 나타내었다. 무엇을 기재 목욕 황은시 쟤는 무엇이었어? 목욕은 목욕한단 말인데 목적어가 황은이라. 황제의 은혜에 목욕 황제 우리 이제 뭐 덮어 쓴다 둘러쓴다고 말을 하잖아요. 상을 둘러썼다. 황제의 은혜를 갖다 덮어 썼을 때의 내심의 속마음의 기복 변화 일어났다 엎드렸다 뭐 일어났다 앉았다 쿵쾅쿵쾅하는 그런 변화를 형상지 과출로 형상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이제 구체적으로 잘 그려내었다. 그 다음에 그거 위에 주석 이번에 칙사로 전달 성지덕 사신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임금의 조칙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같이 읽어보지. 필경서호 6월 중한데 풍광부여 사시동 적전년 무명한데 영일하리마 높이 또 지고는데 치과점에서 자사처럼 기도 없다 천국에 하니 월구 소선하고